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죠? 아마 99.9%는 어휘라는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휘는 과장돼 있어요. 얼마큼 과장돼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11로 간다면 저는 90% 과장돼 있다고 봅니다. 단어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포라는 것은 사실 뭔가를 확대해서 해석하거든요. 우리 심리라는 게 그러하죠. 영화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외계인이 들어올 때 이 외계인은 꼭 나쁜 놈입니까 착한 놈입니까? 대부분 나쁜 놈으로 나오고 뭐 좋은 일 뭐든 간에 이들은 굉장히 뛰어난 우리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선진 기술을 우리는 외계인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한다면 영화를 많이 찍죠.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거든요. 그 공포감은 상대를 더 커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외계인은 그냥 우리의 심리가 반영된 거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공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단어를 보면 어떠세요? 뭔가 다 모를 것 같고요. 실제로 막 그렇지만 실제 보시면 이거 다 아는 단어예요. have, just one 알죠? tell 알죠? use 알죠? where 장소, north 북쪽, 이다, arm 팔, tool 아시죠? 나이브 뭐 주번을 모르는 가정인데 bird는 알죠? should 아시잖아요. 해야 된다. 항상 always able to 유용하다, 이용하다, north 북쪽, reference book이란 말 대학생이한테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reference book이란 말 참고할 때 쓰는 표현이죠. 포인트는 점. orientation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나 3회 들어가나 첫 입학할 때 오리엔테이션 하죠. 그 단어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 로테이트가 뭐죠? 로테이션. 아마 로테이션 하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돈다는 뜻의 바디 아시죠? 포인트 점, where 장소, it is 그것은 뭐뭐다, 라인 선, whatever, what은 what 무엇, ever는 강조. 그래서 whatever 뭐라도 다 이렇게 되죠. desire 바라다. 이 단어 모두 가져갈게요. 헤딩 알죠? 헤드 머리. 동사할 때 뭐예요? 머리를 향하다겠죠? 헤딩은 그럼 향하는 겁니다. 방향. 인헤리트 뭐든 한다도 페어런츠는 알죠? 부모, 베이직 기본 아니겠어요? 오리엔테이션 아시죠? 자, 사트 아시죠? 생각한단 말 코너스톤. 코너가 뭐예요?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돌에 있어요. 거기에. 그럼 집이 네 군데가 돌아갈 때가 돌이 있어요. 그 집을 세우죠. 이거 뭐랍니까? 주춧돌이죠? 맞아요. 코너스톤 주춧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철자를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철자만 배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단어. 우리는 이미 많은 단어 알고 있고요. 알 수 있고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철자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고쳐야 될까요? 새로운 단어 암기한다? 아니죠. 알고 있는 일상생활에 접했던 기타 등등등 그러한 단어를 여러분들은 버리고 있고 새로운 단어를 암기하는데 매진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란 거예요. 기존에 있는 단어, 알 수 있는 단어, 다시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확정 지으시고 또는 이미 알고 있고 또 알 수 있는 것들 경험했지만 단어를 본 적이 없을 수 있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내 앞에서 선생님 전 어휘를 너무 몰라 그러면 저는 100%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휘에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겠죠. 뭐겠습니까? 독해와 리스닝을 통해서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은 독해 속의 단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오리엔테이션 볼까요? 이 단어 오리엔트라 보이죠? 그럼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언제 쓰는 겁니까? 오리엔테이션이. 오리지널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단어가 오리엔테이션인데 이 단어가 오리엔트라면 동쪽을 가리키죠. 서양인들에게 동쪽은 바로 방향 탄거예요. 그들이 서야 할 방향.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면 가야 할 방향을 의미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 선배들이 오리엔테이션 해준 거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서양인들의 개념의 동쪽은 가야 할 방향을 의미해요. 그것은 기독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기초로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동방 박사가 나옵니다. 동방이 뭐예요? 동쪽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전부 다 동쪽을 향하는 게 그쪽이 뭔가
가야 할 방향이랄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말이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 접했던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뭘 몰랐습니까? 철자를 몰랐던 거죠. 새로운 단어 알아야 돼요? 아니면 알고 있는 단어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낯 넣고 기억자를 몰랐던 것을 이제 낯을 넣고 기억이다라는 것을 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휘는 해결이 돼요. 거의 80% 이상은 해결된다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어휘 때문이란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강사가 여러분들을 단어 강의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단어를 어원 같은 걸 통해서 조금씩 알아두는 건 괜찮지만 어원을 깊이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좋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해야 될 건 뭐다? 독해 하시면서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내가 알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이구나. 코너스톤이 그런 거구나. 내가 알만한 거였구나. 이런 걸 접근해 가시면서 정리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 건데요. 아는 단어를 제가 최대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줘 볼게요. 물론 이런 단어 모를 수 있습니다. vagrancy라는 단어. 새들의 어떤 방황 행동을 나타내요. 자, compasses have just one purpose to tell the use where north is. 컴퍼스가 뭐죠? 아마 여러분들 그 제도 시간에 배웠던 이 컴퍼스라는 거 있을 거예요. 또 뼈저기는 거, 그렇죠? 이거 방향을 이렇게 쭉 돌려면서 하는 거. 이것도 되고 나침반도 되죠. 비슷해요. 보시면 나침반 형태가 비슷하죠. 예. 이렇게 나침반을 나타내고요. 나침반은 단지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바로 유저에게 북쪽이 어딘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다 아는 단어죠. 컴퍼스 빼고 아마. Armed with such tool, naive juvenile birds should always be able to use north as a reference point and then orient itself by rotating its body to a point where it is in line with whatever desired migratory heading it has inherited from its parents. 암이란 말이 동사 명사할 때 팔이지만 동사할 때는 무기란 말 되거든요. 팔이 무기였잖아요, 옛날에. 그 생각하면 돼요. 무장했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툴로 무장이 된 여기서 나치판이겠죠. 나이브한 주버날 새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북쪽을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로 참조하는 어떤 참조점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제가 나이브하고 주버날 해석 안 해도 해석하는 지장이 없었죠, 여러분들. 네, 물론 알려드릴게요. 나이브는 경험이 없고 주버나일은 어린애 같은, 청소년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험 없는 청소년 같은 새 같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Then oriented 했죠. 아까 오리엔테이션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코스를 잡는 거예요. 몸을 로테이션 돌려서 어떤 지점으로 돌리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선이 in line with니까 일직선에 있는 거죠. 선이 맞는 거예요. in line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이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선이 딱 맞는 거죠. 일직선 안에 들어가는 거죠. What desire, 어떠한 원했던 방향, 머리가 향하는 방향을 이라도 사실 inherit, 이 단어 모른다 하더라도 부모를 알죠. 부모로부터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한 원했던 방향이라도 거기에 맞춰서 줄을 맞춰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 지점으로 몸을 돌려서 간다는 거죠. 물론 헤리트 물려받다요. 마이그레이션이 이주하는 거고요. 이주하는 원했던 이주 방향을 어떤 거라도 에버는 강조입니다. 그래서 whatever 되면 무엇이라도 다 됐죠? 다 every 뭐 어떤 것이라도 다 그렇게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던 어떤 거라도 어느 방향이라도 이주하는 방향이라도 다 일직선상에 딱 맞는 그 지점으로 간다는 거죠. 몸을 돌려서. 베이직 아시죠? 베이직 기본 컴퍼스 오리엔테이션. 결국 기본적인 나침반의 오리엔테이션 방향은 thought to be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마이그레이션 이주의 주춧돌 코너를 돌면 나오는 돌 주춧돌로 생각이 됩니다. 나이브 주버나일 버드 아까 말했던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그런 새들에겐 has been subject exhaustive scientific study. subject 그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subject가 뭐예요? 주어잖아요. 주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것의 어떤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에서는 여기선 중심이 뭐예요? 바로 실험을 당하는 실험 대상자가 되겠죠. 바로 exhaust 뭐죠? exhaust exhaust. 이 단어 모를 수 있겠네요. 지치게 하다예요. 근데 i가 붙어서
지치게 할 정도, 지치게 하는 성격. 뭘까요? 그냥 아주 빈틈없이, 아주 지치게 할 정도로 아주 빈틈없는 과학적 연구가 돼요. 사람을 지치게 할 정도, 이거 조스트, 지쳐버릴 정도 과학적 연구의 주제가 바로 이 새 그런 컴파스 오리엔테이션이 그 주제가 된다는 거죠. 연구의 주제였다. For decades, researchers have performed increasingly complex and elegant experiments to examine how birds read their internal compass and how they then use this information to orientate themselves. 자, 근데 수십 년 동안 연구원들은 리서처들은 퍼폼 행위를 해왔어요. 점점 증가하는 컴플렉스. 우리가 컴플렉스란 말이 감각감도 되지만 복잡하다는 뜻도 되거든요. 복잡하고 엘러건 아마 이거 앙드레 김 떠오를 거예요. 앙드레 엘러건스예요라는 말 많이 썼죠.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우아한 거죠. 익스페리먼트 실험이고요. 복잡하고 우아한 실험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그잼이 시험이잖아요. 실험. 이그잼 시험. 그러니까 뭘 시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가 read 읽는가? 그들의 컴파스 나침반이 있는가? 그가 되겠죠. internal 신체 내부에 있는 그 신체 생체 나침반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있는가를 이그잼이 검사하려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은 use information 그의 정보를 이용하는가? 그래서 orientate 스스로를 또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실험했다는 거죠. 자, many 모르는 사람 없죠? 아시죠? experiment 이 실험들은 involve 이 단어 좀 어려울 수 있겠군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 단어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근데 알려는 드릴게요. 까먹지 마세요. involve라는 단어, revolve라는 단어도 있고 이렇게 어원적인 설명도 가능해요. 이런 건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volve가 이제 롤 말리는 거예요. 이니까 안에 말을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휘말리다 뜻도 되거든요. 그러면 휘말린다는 말은 반드시 그것에 따라온다는 거죠. 뭔가 따라와요. 말리듯이 따라옵니다. 많은 이러한 실험들은 뭐를 따라오게 해요? 트랩. 네, 트랩에 빠져서 함정. 아실 거예요. 와일드란 말 알죠? 거친도 되고 거친이 뭐 야생 새들, 거친 새들, 야생의 새들을 트랩, 올가미로 잡는 거죠. 또는 뭐 랩실 알 거면 대학생들 아마 연구실, 실험실에서 기르는 거죠. raise them. 그러면 place them, 케이지라면 모르는 분 없죠? 케이지? 우리란 말 아시죠? 이 단어 모른다 하더라도 케이지는 아시죠? 새들을 결국엔 잡아다가 케이지에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랩이라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raise them in the lab. 랩실에서 그들을 키운다를 알면 되고 또는 뭐 트랩을 알았으면 당연히 올가미로 트랩, 함정에 빠뜨려서 야생의 새들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케이지에 넣는다는 거잖아요. apparatus라는 걸 몰라도 알 수 있습니다. overnight, 한밤중에 넣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물론 apparatus는 기구입니다. 케이지란 기구에 넣는 거예요. Where, 그곳에서 their desired target orientation can be evaluated from the pattern of the marks they leave around the edge of the cage. 자,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desire, 새들이 바랬던 타켓 방향이 있겠죠. 오리엔테이션. 가고자 하는 타켓, 목표 방향이 있겠죠. 이것이 value가 가치잖아요. 그 evaluate, 평가되는 거죠. 그것이 평가되는 거예요. 패턴으로부터. 패턴 아시죠? 반복되는 거. 마크는 흔적이잖아. 마크, 그렇죠? 마킹한다고 하죠. 흔적의 패턴으로부터 평가해 보는 거예요. 방향을요. 리브를 남긴 거고 어라운드는 우리가 라운드란 말 아시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도는 거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라운드가. 그래서 케이지의 엣지께라는 말 들어봤죠? 엣지가 뭐예요? 끄트머리. 케이지의 끄트머리를 삥 돌면 남겼던 뭔가 있겠죠. 마크가 있겠죠. 이것을 패턴으로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By manipulating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se birds, for example, by preventing them from seeing the stars above, researchers have been able to painstakingly unpick different cues that birds used to orientate themselves. 자, manipulate라는 단어 이거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man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매뉴얼이라고 하죠. 매뉴얼이 뭐예요? 손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manipulate는 손으로 쪼작쪼작 조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손으로 만지작 거려가지고 막 바꾸는 조작을 하는 거죠. available these birds 이 새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예요.
어휘를 모른다. 새들에게의 정보를 매니플레이트해서 예를 들어서 아하 이거 몰라도 괜찮겠군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들이 보는 거 새가 위를 보는 거 별이겠죠. 그러니까 stars are above 위에 있는 별을 보는 것을 막음으로써 조작하는 거죠. 리서처는 뭐 할 수 있죠? 에버 언픽 다른 Q가 뭐예요? 영화 촬영할 때 Q 하잖아요. 이게 신호 아닙니까? Q 하면 시작하는 거잖아요. Q가 신호예요. 알고 있는 단어였죠? 보니까요. 여러 다른 신호들을 언픽한다는 뭐예요? 픽은 골라내는 거고 픽은 뭐예요? 집는 거죠. 집다. 집게로 집어요. 근데 실이 있어요. 집게를 집어요. 근데 언픽이죠. 여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언픽하면 여기를 실을 푸는 거야. 거꾸로. 픽이 고르다라면 언픽은 실을 푸는 겁니다. 코를 빼가지고 그럼 언픽이 되면은 코를 푸른다는 말도 되고 첫 번째 풀다가 되고 뭘 우리가 풀어친다는 게 뭐예요? 결국 분해해서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언픽은 검사하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리서처는 사실 페인 고통 테이크 고통을 취한다 노력하는 거죠. 아주 애쓰는 거예요. 페인스테이킹이 아주 애써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애써서 언픽 여러 가지 신호들을 조사하기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새들이 이용하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런 신호도 있을 거예요. 여러 신호들을 풀어서 검사해 보는 겁니다. 언픽해내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에게 보지 못하게 별을 보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그들은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매니플레이트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게 이들이 생체 인터널 컴파스라는 생체 그 나침판이 활용되는지를 조사했다는 거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자, 제가 슬쩍 그냥 빨리빨리 해봤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단어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갖고 있어요. 이 공포에서 벗어나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거 공포에서 못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평생 단어만 외우다 영어 끝나요. 단어는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보다 아는 단어가 많아요. 이미 많은 단어를 알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중에 고등학교까지 나왔지만 실제로는 영어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많진 않아요. 영어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고요? 맞아요. 그 이유는 단어 암기하고 그리고 문법이나 구문 분석만 듣다 끝난 거예요. 그냥 공부한 적은 없어요. 영어를. 그러니까 단어의 공포는 여러분이 단어를 먼저 끝내야겠다는 공포 때문에 사실은 이 문장에서 보자마자 모르는 단어가 눈에 먼저 뜰 겁니다. 이유는 뭐죠? 인간에게 공포라는 것은 그거에서 눈을 떼서 볼 수가 없어요.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모르는 단어가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단어를 버리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불구하고도 우리 모르는 단어가 더 커기 때문에 거기서 멈칫거리고 그래서 이 공포감에 단어부터 해야지 해서 다시 단어부터 가요. 그러다 단어 하다가 공포감이 있으니까 애우다가 당연히 안 되죠. 독해 안 돼요. 또 다시 단어. 독해 하다가 또 안 되는데 또 단어. 그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영어는 단어야 라고 결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단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많이 써요. 스마트폰이든 아주 간단한 단어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그 표현들 중에 Q 신호할 때 Q 한다든지 코너스톤,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엘라강스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로테이션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로테이션 한다. 사이언스란 말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영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바디 하면 다 알아요. 슈드가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영어는 이미 접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포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해석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게 독해력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소설책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 봤을 때도 느끼실 수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꽤 있구나라는 것을. 어휘의 시간을 최소 투자하시고요. 최대한은 어휘 시간 투자 안 해도 좋습니다. 네, 독해 리스닝에서 많은 시간 투자를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단어 암기하느라 또는 구문이나 문법 하느라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뺏긴 거죠. 독해를 했었다면 오리엔테이션을 까먹을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